아니 그러니까 그 수행을 또 고통스럽게 뭐 14시간 하고 오면은 그래 뭐가 이게 뭐가 나타날까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영웅 즐거움이 아주 좋은 즐거움 그런 게 뭐 나타나는 게 어느 정도 해야 나타나요. 막 진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 삶을 제어할 수 있다. 네. 그냥 내비두면 뭐 이리저리 끄는 대로 끌려가서 당장은 좀 즐거울지 몰라도 삶이 힘들어지는 건데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고 앉아있는 동안에 어떤 뭐 희열이나 행복이나 뭐 이런 그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는 거와는 별개로 수행을 한 그 힘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내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된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게 수행의 성과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걸 위해서 수행을 마음이 말하자면 그때는 좀 지 마음대로 날뛰던 마음이 그냥 가만 막 날뛰던 대로 그냥 끌려갔었는데 자꾸 이제 평온하게 자꾸 있던 버릇이 되니까 이제 그 평온하게 갈무리를 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런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향상을 향하고 좀 더 의미 있는 행복을 향해서 내 삶이 방향 잡아갈 수 있는 거 그걸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하는 동안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전에서도 그 행복감을 붙잡아 버리면 수행이 진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고요. 어쨌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의 시간에 잠깐 되돌아보면 이 개요에서 사념초 수행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이런 표현에서 사념초 수행이 그 필수품을 갖춘 삶매, 즉 정정까지, 즉 네 가지 선을 성취하는 데까지 사념초 수행이 닿고 있다라는 것을 본 것은 기억을 꼭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 과정도 마음의 메커니즘상으로 만호가 어떤 역할을 하고 민야나가 어떤 역할, 찌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거를 이제 수행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싸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부분에서 만호가 호흡을 붙잡는 그러고 나면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라고 빠져나 띠한다라는 부분에서 민야나의 작용 그 다음에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하리라는 부분에서 시까띠, 찌따의 영역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그 마음의 메커니즘상에서 수행을 이해해 본 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연구가 되어야겠지만 중요한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수행을 전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결국은 뭐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마음의 이해 측면에서 연결해서 보는 것은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안팎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죠. 하여간 우리가 호흡을 놓고 그렇게 결론을 낸 거로 하죠. 호흡을 보자. 만호가 호흡을 붙잡도록 싸띠하자 라고 할 때 안에서 호흡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배가 일어나는 경우는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 꺼지는 경우에는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 코에서 공기활경이가 들어가면서 남기는 감촉에 의해서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고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안과 밖으로 정리해봤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법우님들은 안에서 할 건지 밖에서 할 건지 이것은 각자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다. 하여간 여기서는 한 가지 의미를 그래 둔 거죠. 많은 곳에서 배를 보는 수행을 추천을 하는데 이 배 보는 수행이 경전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저도 하여간 몇 번 들었지만은 마하시 선사를 중심으로 미얀마에서 개발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런 이해에 의하면, 즉 안은 내가 숨쉬는 거를 보는 거고 밖은 남이 숨쉬는 걸 보는 거고, 이런 해석이 아니라 나를 놓고 안에서 배의 움직임으로 호흡을 보는 거 안에서 본다. 코 밖에서, 코 근처에 남기는 감촉을 보는 거 밖에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똑같이 배를 보는 수행법이라고 해도 경전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그 측면은 의미를 갖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가 맞을까? 아니면 일어나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가 맞을까? 요걸 놓고 수행하는 가운데에 통증이든 다양한 어떤 현저한 자극들이 쫓아왔을 때 나의 만호가 호흡을 놓치고 자극을 쫓아갈 것이냐, 현저한 자극을 먼저 붙잡아라, 이렇게 수행이 안내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현저한 자극이라는 것은 윈자나의 역할, 영역으로 내버려 두고 만호는 오직 기준점인 호흡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져야 된다. 그것으로서 만호의 이리 뛰고 저리 뛰려고 하는 그 힘을 싹띠로서 누르는 만호와 싹띠의 힘겨루기, 이런 개념으로까지 좀 설명을 해봤죠. 수행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좀 검토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 있는 장이죠. 3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요거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혹은 몸이 있구나라고 싹띠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하나를 좀 빼먹었어요. 싹띠가 현재에 확고하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에 확고하게 있다. 혹은 몸이 있구나라고 싹띠가 현재에 확고하게 있다. 오직 냐나에 취하고 빠띠사띠에 취할 때까지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랬거든요. 이 사실 뒤에 필요한 이야기를 지금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막 읽은 거, 혹은 몸이 있구나라고 싹띠가 현재에 확고하게 있다. 그랬더니 오직 냐나와 빠띠싹띠 두 가지에 취할 때까지 이랬는데 그 두 가지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점선으로 박스가 쳐져 있죠. 계단형 박스가 쳐져 있는데 이 박스의 입구에 보면 맨 위에서 싹띠가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산영초 수행은 기본적으로 싹띠가 만호를 제어하는 여기가 출발인 거죠. 그런데 싹띠가 만호를 딱 제어해가지고 호흡을 감각했어요. 그랬더니 윈냐나가 생겨나가지고 위자나띠를 했어요. 위자나띠를 하면 그 결과로 냐나, 알미 생겨났죠. 큰 틀로 보면 시작은 싹띠가 만호를 붙잡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는 냐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요것에 대한 알미 생겨나는 게 결과다. 이렇게 본 거죠. 요 부분을 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말하는 중간 과정으로는 일단은 아따 삐삭빠져서 삭티마 하면서 열심히 떠날 때마다 불러오고, 아프면 아픈 것은 윈냐나가 보게 두고 나는 그래도 호흡을 붙잡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 산염조 수행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제4성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 나타나는 현상, 즉 그 바로 밑줄에 보면 취할 때까지라고 돼 있죠. 취할 때라는 표현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까지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산염조 수행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오직 냐나와 빠띠사띠라는 그 두 가지까지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빠띠사띠는 뭐예요?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일단은 요 문장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사정처 수행을 하면 앞에서 보니까 제4선까지로 올라가는 즉 사마타 윗바사나를 위한 방법을 가지는 그 방법을 확보하는 데까지를 사정처의 영역이라고 봤는데 이거를 사정처 수행을 설명하는 그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표현을 몸이 있구나 라고 사띠가 지금 요 현실 순간에 확고하게 서 있어. 확고하게 서 있다는 얘기 그림에서 그 위에 굵은 선으로 박스처럼 사띠가 만호를 확실하게 제어했어. 요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그때 오직 그러한 결과로 지금 나의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알미 생겨났어.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경전에서는 요 냐나가 냐나 맞다야라는 단어인데 이게 full of joy 그러니까 full of joy 이러면은 차기적인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띠가 만호를 다 제어해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막 제4선까지의 이런 성취 상태로 다 있으면 오직 기쁨만으로 가득 차 있다든가 하여간 그런 이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어떤 그 완전한 상태가 가득 차 있는 요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나의 사띠가 오직 요 호흡이라고 하는 요 기준점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요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에서는 호흡이 있구나라고 하는 요 냐나 한 가지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내부적인 어떤 거 다 모르고 그냥 앉아 있으면 오직 그 상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히려 몽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취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거든요. 좀 약간 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어떤 그 가득 찬 요런 개념으로 약간 그 아주 순일한 어떤 그 상태까지를 간다 이거예요. 사념처 수행의 끝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냐나 한 가지를 말하지 않고 빠띠사띠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빠띠사띠는 사띠에다가 그러니까 빠띠라는 말이 하나 이제 앞에 접두어가 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빠띠상웨디 이러면 이제 요거 경험, 느낌 이러면서 빠띠가 붙으면은 체험적으로 느껴서 한다.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띠 앞에다가 빠띠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무언가 그냥 우리가 사띠하자 요런 의미의 그 일반적인 사띠가 아니고 이 4년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사띠가 어차피 이게 사띠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니까 사띠가 아주 성숙해 가지고 제자리를 다 잡아. 요렇게 놓고 보면 요 그림에서 박스에 시작 자리에 사띠가 있고 도출되어 나온 것으로 냐나가 그러니까 굵은 박스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4년초 수행을 쫙 해나가면 그 궁극의 자리에 가서는 사띠가 있는데 이 사띠가 어떤 사띠냐 하면 그냥 시작하면서 사띠하자 요런 게 아니라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성숙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그런 어떤 성숙되어진 사띠가 딱 한쪽에 서 있고 한쪽에는 이 사띠가 작용하는 것으로의 어떤 있는 순이한 이런 이제 알미. 그러니까 4년초 수행을 도식화해서 그려봤을 때 이 도식의 출발 자리와 끝 자리 요 두 가지만 딱 들어 나타나고 나머지는 중간에 그냥 몰라. 그냥 나는 호흡을 붙잡고 있으니까 오직 세상에는 탐진치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고 오직
지금 호흡이 있구나. 요거 하나에는 몰입되어 있는, 꽂혀있는, 그게 되는데, 뭐 그런 의미, 그런 의미를 제가 어떻게 잘 나타내지를 못하겠길래 그냥 야나에 취하고 빠띠사띠에 취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번역도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그 도식으로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보니까 일단은 약간 이게 100% 맞는지는 모르지만 시각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에 확고하게 싹띠하고 있으니까 이 확고한 싹띠의 성과로 아주 성숙된 싹띠하고 그 싹띠된 결과로의 알미, 호흡이 오직 싹띠와 호흡밖에 안 남아있어. 나머지 아무것도 내 삶에 관여하지 않아. 이런 잠깐 보니까 타당하겠죠? 네, 말씀은 예,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걸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이제 산영처 수행이 무엇냐를 설명하는 경이 지금 우리가 쭉 아까 시간부터 쭉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연결해 왔지만 여기까지를 산영처 수행에 대한 그 설명으로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밑에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글로 적어봤죠. 해석 1. 싹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싹띠로 만업을 제어하기 시작합시다 하는 얘기죠. 이제 앉아서 시작하는 거고. 2. 싹띠 하면서 들이쉬고 싹띠 하면서 내쉰다. 만호를 호흡에 묶어둔 채 들이쉬고 내쉰다. 빠자나띠 한다. 개의 단속에 의해 상의 내적인 개입이 제어된다. 따라서 위자나띠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 이랬는데, 여기서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저기 18개라고 해서 왜 6네이처, 6웨이처, 6식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번뇌를 정의할 때 그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무명을 조건 짓는 게 번뇌인데 번뇌 또한 무명이 조건 지어지잖아요. 그럴 때에 번뇌가 무명으로부터 바로 조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생겨난 무명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무명의 요소로 개입하면 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요 자리에서 무명의 요소 때문에 어떤 오염이 발생하죠. 그러면 요쪽, 그러니까 네이처, 웨이처, 육식이라고 하는 요 18개로 표현되는 그 자리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싹띠가 딱 서가지고 만호를 지어해. 그래서 이 만호가 원하는 대로 올곧게 자리를 잡아주면 이제 개라고 하는 곳이 안정이 되는 거라. 그러면 개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수행이 많이 안 됐다 해도 일단 개라고 하는 측면, 앞에 그 감각작용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서 크게 흔들림이 없으면 그에 따라서 상도 아주 심한 번뇌가 일어나서 왜곡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빠자나띠 아까 우리 얘기한 그 의미 설명이 되죠. 네, 다시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쓴다, 씻가띠, 찢다의 영역에서 만호의 행위가 수행의 진도를 이끈다. 호흡 전체를 보자.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고 내쉬겠다 이렇게 본 거고,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거 기준점의 위치 오늘 우리 한 가지 정했죠. 호흡은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해서 하여간 몸에 머문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되고, 그랬을 때 윈냐나는 촉수의 과정에 수반되는 법들을 위자나띠인데 빠자나띠가 되는 거죠. 그 부분하고 만호는 어쨌거나 호흡에 머문다. 이 부분 아무리 현저한 자극이 불러도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수행에 오늘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이 그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지속하면서 부르는 대로 끌려가서 한참 쳐다보고 없어진 다음에 다시 호흡으로 올 거냐? 우리는 요거 기준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그 많은 곳에서 이견을 보이는 수행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수행의 궁극 이러면은 혹은 몸이 있구나라고 사띠가 현재에 확고하게 있다. 오직 냐나에 치하고 빠띠사띠에 치할 때까지. 그래서 오직 그것뿐이지 뭐 사띠가 있고 사띠가 만호를 딱 지어하는 그 전체 과정에서 오직 있는 분은 이제 사띠하고 냐나하고 요거밖에 없어. 요렇게 서 있는 자세, 거기까지 가는 게 산엄초 수행의 궁극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행의 어떤 기준을 잡아봤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래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리고 만호가 있죠. 운나가 가라분경에서 말하기를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 요거는 의근이 아니라 그냥 의예요. 그러니까 좀 네이처하고 근하고 다르다라는 거 우리 얘기했죠.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호는 뭐를 의지하죠? 오늘 보니 만호가 뭐를 의지할까? 만호하면 뭐하고 통해? 아니 몸하고 그래서 만호하면 사띠지 뭐. 그죠? 말은 뭐가 제일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네. 뭐하고 통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제 우리가 오늘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만호하고 사띠 요거지 뭐.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사띠가 만호를 지어하는 요 역할로서 산엄초가 보여지지 않으면 산엄초 수행이 올바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호는 사띠를 의지한다라고 운나가 바라문경에서 직접 설명이 돼요. 사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해탈을 의지해요. 해탈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열반을 의지해요. 열반은 무엇을 의지하죠? 지장행 거부님이 저한테 스님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셔요. 스님은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변하셔요. 지장행 거부님은 질문의 한계를 놓쳤다. 질문의 한계를 넘어섰구나. 이렇게 부처님은 답변하셔요. 즉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은 완결이야. 열반은 완결이기 때문에 열반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반 이후에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하는 것은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석호양 거부님이 영선 거부님한테 뭐 말씀해 주셨던 한 가지 부분 쉬는 시간에 아무리 몰입을 해도 몰입한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사띠의 힘을 키워가지고 삼매로 나아가는 이런 몰입이 가능하죠. 그런데 왜 사띠를 통해서 삼매로 가야 됩니까? 하면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는 기능이거든. 사띠가 해탈을 의지하고 오직 해탈하는 그 길을 바라보고 서서 마음을 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사띠의 역할이라는 게. 그리고 당연히 뭐 해탈을 하면 열바로 가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몰입한다 그래도 해탈로 지향하지 않는 몰입은 의미가 없죠. 그거는 오히려 그 죄만 더 크게 지을 수 있죠. 약간 이런 관계를 놓고 보면 사띠가 만호를 제어한다. 어떻게 제어하나요? 사띠가 만호 보고 너 그러지만 네가 지금 그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해탈도 못 가. 요렇게 해서 만호야 호흡으로 와. 만호 호흡 만호 호흡 망상 원이지 하는 게 열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기능이 사띠인 거죠. 그거는
만호와 사티의 요 관계를 하나 주목하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호흡을 보자. 호흡 수행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티가 만호를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만호는 신근, 그러니까 몸이죠. 몸을 지원해서 몸이 감촉을, 그죠? 안이비설신의 색, 성향, 미 촉이잖아. 그러니까 신하고 대상이 되는 건 촉이죠. 감촉이죠. 그러니까 몸이 감촉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일단은 만호가 몸을 지원해 줘야 되죠. 요거 뭐라고 하나요? 자의죠. 만호가 몸에 자의해서 감촉을 주목해 줘야 되는 거죠.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주목하는 그거까지를 자의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리고 사티라고 하는 것이 만호에게 이정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감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여간 요런 이제 6네이처 간에 호흡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인 감촉을 주목해서 이제 감각해 드리는 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이죠. 네이처, 웨이처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하여간 요만큼 전체가 물질이죠.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척 요 10가지가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촉은 일단 물질이라고요. 그런데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죠? 경에서는 물질을 지수화풍 요거를 사대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사대소조,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구성하는 우리가 이런 그 서양과학식으로 말하면은 분자를 저쪽에 원자가 되고 약간 끝없이 들어가면 어떤 미립자 이런 게 있겠죠. 하여간 인도에서는 물질 이러면 기본적으로 땅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 바람의 성질 요런 4가지 형태의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4가지 요소가 우리 H2O 이러면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붙으면 H2O가 돼가지고 조건에 따라 얼음으로도 되고 물로도 되고 수증기로도 되고 이러듯이 표현하자면 이런 거지 G2 수1 이러면은 요거를 뭐라고 할까? 어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지겠죠.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은 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지수화풍 4대와 4대 소조가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원래는 물질이라는 것은 딱 요것뿐이야. 지수화풍 4대 소조. 그런데 요 결합된 상태를 놓고 보니까 결국은 물질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합된 상태가 특화가 돼버리는 거야. 특화. 어떻게 특화가 되느냐 하면 빛으로 알려지는 거. 뭐 그렇게 특화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음파라고 할까? 어떤 파장으로 알려지는 거. 이래가지고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의 근본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좀 특별한 어떤 분류가 가능하더라. 그런데 그 분류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할까라고 보니까 결국은 물질이라는 것이 뭐와 관계가 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각해 드리는 거에 관계가 되잖아요. 사람 몸에 감각기관이 몇 개가 있어. 안, 이, 비, 설신, 눈, 귀, 코, 혀, 몸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합 상태에서 특화가 되는데 그 특화되는 상태를 우리 몸의 감각기관대로 분류를 해주니까 어떤 놈은 특화된 것을 색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는 형상을 가지고 빛 색깔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서 구분되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고 색깔을 가진 거, 요렇게 결합을 하면 색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귀로 감각될 수 있는 소리로 들리면 소리라고 결합하면 요거는 소리. 귀에 들리는 어떤 형태로 결합하면 소리.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코로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결합 상태를 냄새. 혀를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어떠한 결합 상태를 맛. 이래고 요렇게 특화된 나머지는 그대로 촉이라고 하죠. 요렇게 된 것 같아요. 요런 분류가 타당성을 갖는 게 제가 이거를 니카야에서는 못 봤는데 아함경에 분류가 있어요. 아함경에서 보면은 이 촉은 요거 두 가지 다야. 4대 더하기 4대 소죠. 그런데 색성, 향, 미는 4대로 분류되지 않아요. 오직 4대 소조뿐이야. 요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죠. 4대, 그러니까 색, 소리, 냄새, 맛으로 특화된 거는 4대 소조가 특화된 거라. 4대 소조가 특화된 거를 놓고 보니까 눈, 귀, 코, 혀하고 대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4대 소조 중에 요거 아닌 어떤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지수화풍 4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특화되기 이전 상태를 그냥 놓고 그것은 몸이 감각하는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호흡을 보자고요. 호흡 수행, 사티, 마노가 몸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감촉을 이제 감각해 드리는 거죠. 요게 이제 산업조 수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요 감촉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죠? 영성부부님, 감촉은 뭐가 있어요? 느낌? 느낌요? 아니죠? 본방 안이비 설신
색성향 미촉하면서 색성향 미는 4대 소조고 촉은 그죠? 4대고 4대 소조고 두 가지가 있잖아.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저기 수행을 하자면 뭐 앉아서 호흡을 보자, 뭐 배를 보자 하든 코를 보자 하든 그때도 그냥 감촉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 4대를 기술학은 4대를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죠. 특히 행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4대 얘기를 빼먹지를 않죠. 4대는 뭔가요?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건 이 이야기를 구분해서 알아야 수행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얘기했어요. 이러고 나서 4대가 뭔지 사실은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수행을 이야기할 때 늘 오른발이 걸으면서 오른발에서 지대를 느낄 것인지 풍대를 느낄 것인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안내받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요거를 좀 보려는 건데 부처님의 친아들이 라훌라 존자잖아요. 라훌라 존자에게 설해진 경전이 크게 보면 이건 3개인가 맞지마니까야에 있어요. 그 중에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이라는 경전이 맞지마니까야 62번 경인데 이 경에서 이제 앞뒤 부분 뭐 다 빼고 요 4대와 관련한 이야기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라훌라요 무엇이 땅의 세계인가? 그러니까 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땅의 세계와 밖에 있는 땅의 세계가 있다. 여기서 세계는 그냥 요소랑 같이 보면 돼요. 라훌라요 안에 있는 각각의 거칠고 견고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칠고 견고한 것 이러면 아마도 지대의 특성이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것 이러면 4대 소조를 말하는 걸 거고, 예를 들어 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피부, 고기, 근육, 뼈, 골수, 신장, 간장, 능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똥, 그리고 기타의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라훌라요 안에 있는 땅의 세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안에 있는 땅의 세계와 밖에 있는 땅의 세계를 땅의 세계라고 한다. 안팎에 동일한 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땅의 세계를 멀리 떠나 땅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라훌라여 물의 세계란 어떠한 것인가? 안에 있는 물의 세계와 밖에 있는 물의 세계가 있다. 라훌라여 안에 있는 것으로 각각의 액체나 액체적인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액체나 액체적인 것 이래서 수대를 말하고 그것에서 파생된 것 소조가 되죠. 예를 들어 당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 그리고 기타의 액체나 액체적인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라훌라여 안에 있는 물의 세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안에 있는 물의 세계와 밖에 있는 물의 세계를 물의 세계라고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물의 세계를 멀리 떠나 물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라울라요. 불의 세계란 어떠한 것인가? 안에 있는 불의 세계와 밖에 있는 불의 세계가 있다. 라울라요. 안에 있는 것으로 내부에 있는 각각의 열 및 열에 관계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예를 들어 열을 내거나 노쇠하거나 화를 내거나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기타 각각의 열 및 열에 관계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라훌라여 안에 있는 불의 세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와 밖에 있는 불의 세계를 불의 세계라고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불의 세계를 멀리 떠나 불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라울라여 바람의 세계란 어떠한 것인가? 안에 있는 바람의 세계와 밖에 있는 바람의 세계가 있다. 라울라여 안에 있는 것으로 내부에 있는 각각 기체나 기체적인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예를 들어 상방으로 부는 바람, 하방으로 부는 바람, 창자에 부는 바람, 위 사지로 부는 바람, 달숨, 들숨, 그리고 기타 각각의 기체나 기체적인 것,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라훌라여 안에 있는 바람의 세계라고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바람의 세계를 멀리 떠나 바람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지수화풍에 이어서 이제 공이 꼭 같이 거론이 되죠. 지수화풍, 공식 6개가 되니까. 라훌라요. 공간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안에 있는 공간의 세계와 밖에 있는 공간의 세계가 있다. 라훌라요. 안에 있는 것으로 개체적인 것이나 공간이나 공간과 같은 것이나 그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예를 들어 귓구멍, 콧구멍, 구강과 그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을 본 것을 삼키고 그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을 보고 삼킨 것을 하복부에서 배설하는 것 및 기타의 다른 안에 있는 것으로 개체적인 것이나 공간이나 공간과 같은 것이나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라훌라여 안에 있는 공간의 세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안에 있는 공간의 세계와 밖에 있는 공간의 세계를 공간의 세계라고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공간의 세계를 멀리 떠나 공간의 세계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수화풍에 이어서 공까지 5개가 무엇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 지수화풍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지수화풍과 관련된 수행을 이경에서 부처님이 언급을 해요. 한번 보자고요. 라훌라요. 땅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수행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훌라요. 땅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고 괴로운 감촉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훌라요. 마치 땅에 깨끗한 것을 버리더라도 더러운 것을 버리더라도 똥을 버리더라도 오줌을 버리더라도 침을 버리더라도 고름을 버리더라도 피를 버리더라도 그 때문에 땅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라훌라요. 그대는 땅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훌라요. 땅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거나 괴로운 감촉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어떤 의미인지 쉽죠? 우리가 그 사념처 수행을 해나가는 가운데 수념처와 관계되겠죠?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을 싹 띡 해가지고 그 느낌에 끌려가지 않는
느낌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설명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두 번째는 라울라요. 물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울라요. 물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고 괴로운 감촉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울라요. 마치 물에 깨끗한 곳을 씻더라도 더러운 곳을 씻더라도 똥을 씻더라도 오줌을 씻더라도 침을 씻더라도 고름을 씻더라도 피를 씻더라도 그 때문에 물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라울라요. 그대는 물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울라요. 물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거나 괴로운 감촉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울라요. 불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울라요. 불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고 괴로운 감촉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울라요. 마치 불에 깨끗한 곳을 태우더라도 더러운 것을 태우더라도 똥을 태우더라도 오줌을 태우더라도 침을 태우더라도 고름을 태우더라도 피를 태우더라도 그 때문에 불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라울라요. 그대는 불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울라요. 불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거나 괴로운 감촉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울라요. 바람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울라요. 바람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고 괴로운 감촉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울라요. 마치 바람에 깨끗한 것을 날리더라도 더러운 것을 날리더라도 똥을 날리더라도 오줌을 날리더라도 침을 날리더라도 고름을 날리더라도 피를 날리더라도 그 때문에 바람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라울라요. 그대는 바람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울라요. 바람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거나 괴로운 감촉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울라요. 공간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울라요. 공간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고 괴로운 감촉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라울라요. 마치 공간이 아무 곳에도 한정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라울라요. 그대는 공간에 대한 명상을 닦아라. 라울라요. 공간에 대한 명상을 닦으면 이미 생겨난 즐겁거나 괴로운 감촉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읽기도 힘드네요. 좀 전에 봤지만 사대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 중에 신의 대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안이비설은 결합된 것을 특화시켜가지고 하나씩 짝을 맺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촉이라고 하는 데만 4대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찬가지 4대 소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자. 그래서 싹띠가 만호를 지어해가지고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이제 감각을 하죠. 그러면서 하여간 요 기준점을 떠나면 불러오고 떠나면 불러오고 떠나면 불러오고 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몸이 대상으로 하는 이 감촉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장님 부부님,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자, 호흡을 보자 이렇게 한다면 몸이 감촉을 이제 감각해야 되는데 그때 이 감각의 감촉을 구성하고 있는 4대와 4대 소조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될까요? 4대 소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억이라는 게 있다면, 기억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 덩어리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띠가 궁극에 가면, 그러니까 만호의 제어의 궁극에 가면, 석가인 법부님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집중의 궁극하면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죠. 사띠의 기능이 궁극에 이르면 전생을 기억한다. 숙주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생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뭐 경전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자면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계속 매 순간순간 쌓이죠. 매 순간순간 쌓이니까 아마도 전생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이 기억들에 쌓여 있음을 뚫고 들어가야 그 안에서 뭐 전생에 대한 기억이 어쨌든 뭐 기억은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삶의 과정에 의해서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덮이고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 사티가 어떻게 해요? 만호를 제어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만호를 제어해주면 결국은 만호 자체가 식이니까 만호 안에 들어있는 만호의 몸통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기억을 찾아낸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전생을 기억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만호가 몸을 지원해가지고 감촉을 감각한다. 그런데 이 감촉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마도 4대 소조인 감촉의 밑에 4대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4대 소조가 각각마다 4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잘 안 와닿는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 물질을 주먹했다라고 하면 표면에 나타나 있는 4대 소조의 상태를 붙잡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하면 뭐 이제 우리가 뭐 아직까지 많이 수행된 사람 아니고 사티의 힘이 강력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수행을 합시다 이러면은 호흡이 들락날락하면서 코끝에 남기는 감촉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감촉이 뭔지 잘 모르는 거라 그냥 이렇게 감촉이라는 것은 4대와 4대 소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요 감촉이 담는 것을 4대 소조의 상태로 무언가가 건드리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은 이게 4대든 4대 소조든 상관없이 나의 만호가 몸을 지원해가지고 요 감촉을 놓치지 않고 붙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수행하자고 하는 요게 붙잡기만 하면 돼.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러면 일단은 드러나 있는 대로 잡는 거야. 떠나면 어떻게 해요? 사티가 돌아가! 해가지고 뒤돌리는 거지 뭐. 떠나면 돌아가! 해가지고 뒤돌리는. 요때는 내가 무엇을 붙잡는지 몰라. 그냥 표면에 무언가 이런 감촉이 있어. 이 감촉이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몰라. 다만 느껴져. 배에서 본다 그러면 배가 일어나는 이 감촉이 느껴져. 이 배에 일어나는 이 감촉을 지대라고 할 거야. 화대, 수대, 풍대. 나누어서 분석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4대 중에 풍대로 잡자. 뭐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풍대가 뭔지도 사실 우리 정확히 모르잖아. 그냥 움직인다고 하는데 움직이는 자체가 나한테 느껴졌을 때 움직임 자체로 감촉된 건지 아니면 나한테 감촉된 이 움직임은 이미 4대 소조 상태의 덩어리진 상태로 감촉된 건지 사실 이것도 잘 모르거든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지 뭐. 걸을 때도 오른발 왼발 걸어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내 발에 풍대를 보자. 풍대가 보였다 그러면 풍대를 잡은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수행하자 이럴 때는 배에서 숨이 들어오면서 주는 감촉이 있고 나가면서 주는 감촉이 있다. 나는 단지 그 감촉이 4대든 4대 소조든 상관없이 무조건 고놈을 붙잡겠다. 무조건 고놈을 붙잡겠다.
코를 주목한다. 들어가면서 남기는 감촉이 있고 나가는 감촉이 있는데 이 감촉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무조건 붙잡겠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 오는다. 사티가 만호야 해탈로 나아가려면 지었네. 해탈을 지향하는 거니까, 해탈에 의지하는 거니까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만호야 너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만호를 붙잡아서 지어가는 사티의 역할은 이게 4대든 4대 소조든 상관없이 일단은 그 자리에 묶어놓자. 요렇게 우리가 수행의 시작점을 잡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사티가 힘이 있어지면 이제 몸이라고 하는 사실 물질적인 거는 어찌 보면은 그래도 좀 더 보기가 쉬울 수 있겠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저 전생의 기억까지도 찾아 들어가서 읽어내는 사티가 그 힘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대를 붙잡을까요? 풍대를 붙잡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냥 대상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주는 감촉입니다. 이것은 4대 또는 4대 소조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요 감촉이라는 놈을 붙잡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만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수행을 시작해서 가다 보면 지장현 고부님 통증이라는 것도 이제 익숙해지면서 몸이 더 이상 수행자에게 저항하지 않게 되면 몸도 편안해질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사티의 힘이 커지는 만큼 만호가 또는 만호의 지원을 받는 몸이 이 대상을 붙잡는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대상을 붙잡는 힘이 커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는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겠지 뭐. 사티의 지원을 받는 몸이 감촉을 딱 잡았어. 처음에는 표면에 있는 어떤 상태로든 요걸 잡았다가 하다 보면 이 힘이 세지면 뚫고 들어가겠지 뭐. 나중에 가가지고 이것이 통되구나. 그거 우리 좀 뒤에 보자고요.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대를 볼까요? 통대를 볼까요? 이 부분에 사실 지금 제가 이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을 읽어드린 이유가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 4대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영초 수행에서는 산영초 수행에서도 물론 신념적 해가지고 4대를 보는 수행이 있죠. 4대를 보는 수행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에서 말하는 지대는 이런 것이다, 풍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지대는 지대대로 분류하고 수대는 수대대로 분류하고 화대대로 분류, 풍대대로 분류하는 요렇게 지금 제시되어 있지. 풍대를 붙잡자. 그러니까 4대 자체를 붙잡자라고 하는 대상의 어떤 상태 요렇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여간 우리가 수행을 아직까지 깊이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너무 어렵게 마치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전생을 볼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작할 때는 이게 어떤 상태든 상관하지 말고 다만 호흡 보는 수행은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만 요 호흡이 주는 감촉 요 감촉 자체를 놓치지 않겠다. 요걸 붙잡고 떠나지 않겠다. 요 한 가지만 가자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운나바 바라문경이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거든. 5가지 감각기능, 좀 몸의 감각기능, 신근은 만호를 의지하잖아요. 만호 없이는 자극이 못하거든. 그런데 요 만호가 사티를 의지하고 사티가 의지하는 해탈혈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지하는 관계 그대로를 역으로 적용해가지고 지금부터 나의 사티가 만호를 지향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싹디가 힘이 부족해가지고 만호가 떠나는 것을 제어해내지 못하겠다. 이러면 어쩔 수 없다. 떠나고 10분 있다가 불러오더라도 그래도 나는 어쨌거나 불러오는 그 일을 수행해 보겠다. 뭐 이래가지고 해보는 거지 뭐. 그냥 아이고 떠났구나 돌아가자 하는 요거를 어쨌든 반복하는 그 과정에 뭐 너무 어렵게 깊은 이야기 빼고 우선은 호흡이 주는 감촉 요 놈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겠다. 나의 만호가 요거를 떠날 때 다 알아차려가지고 되돌리겠다. 오직 그 한 가지를 해보자고요. 앉아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코에서 한번 붙잡아보고 배의 움직임에서도 한번 붙잡아보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게 부모님들 수행하기에 좀 편안할런지 그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 길로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너무 어렵게 가려 하지 말고 우선은 그렇게 시작을 하자. 행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일 오실 분 있나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 다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오시는 분하고는 우리가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내일은 직접 우리가 수행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하죠. 오실 수 있는 분만. 그리고 다음 주 법회 시작할 때 요 수행을 이제 직접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오늘은 하여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대념처경을 가지고 그 원전이 의미하는 바에서 좀 중심이 되는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4대와 4대 소조인데 우리가 지금 수행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대상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대상의 상태를 붙잡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한번 제시했다. 여기까지를 말씀드린 거로 하고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가 아까들 오실 때 그냥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어쩌다 보니 벌써 우리 수업이 1년을 왔습니다. 지난 1년 수업 동안에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공부를 마다하지 않고 함께 공부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마음의 메커니즘 요번에 진행하는 마음 특강 이런 공부의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저는 고맙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부가 삶의 향상을 위해서 많이 도움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쨌거나 마치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아마도 이 공부는 몇 년 하겠죠. 그러나 아마도 참 멋진 공부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1년 과정을 마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선물도 드리지 못해서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조만간 기회를 봐가지고 수계식 하고 빨리어로 법명을 받는 그런 기회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가실 분 가시고 말씀 나누실 분 말씀 나누실 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셔요. 앉으셔도 돼요. 앉아서 들으셔요. 그러니까 저기 네. 육근 네. 안근지근 감정 그런 얘기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대승불교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육근 예. 육근이 육웨이처고 네이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웠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요. 네. 저기 요 하여간 저기 교재를 하여간 이제 조만간 제가 완성해서 나눠 드릴 건데 여기에서 경험의 완성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흑은이 없다는 얘기죠, 만화에. 응? 그 흑은은 없다는 얘기죠. 선생님 말씀. 아니 그거보다
법원님 우선 요거 먼저 읽어보시면 여기 어디냐 의근 얘기가 여기 보시면 육네이처는 무엇입니까?부터 조금 보시면 그게 이제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면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는 관찰경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만호라고 하는 것이 따지면 식온이야.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식온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식온이라는 것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6가지의 식이 쌓여 있는 게 이제 식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만호거든. 그랬을 때 안네이처 그러면 요 만호를 구성하고 있는 6가지 식 중에 안식, 요 안식이라고 하는 마음하고 이제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났잖아. 그 중에 안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만호의 일부인 안식하고 안근이라고 하는 생겨난 감각 기능하고 요거 2개가 합해지면 그거를 감각 주관인 네이처 이러면서 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근은 단순히 감각 기능만을 말하고 안근에다가 안식이 합해져 가지고 감각의 주관이 되면 그거를 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하고 근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옛날에 어떤 그 아주 유명한 학자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 들어갈 때 나왔어? 이러지 말고 육군 왔어! 이러고 들어가래. 아니 비서씨 너 육군이 나다 이거야. 육군 왔어! 이러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육근이 온 게 아니라 육네이처가 온 거야. 아니 미술씨 네가 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요거 육근하고 육네이처를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니까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짝푸 그러거든요. 눈이 짝푸야. 그런데 안근 눈의 감각 기능은 여기에 인드리아를 붙여가지고 짝힌드리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써요. 그러니까 안이라는 거하고 안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야. 안근 더하기 안식 요게 되어야 안이 되는 거라고. 그거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그 3, 4화합 촉할 때 네이처하고 식하고는 현재로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네이처는 과거로 개입을 하잖아. 이 네이처가 과거로 개입을 하려면 네이처가 감각 기능, 감각 작용을 할 때는 감각의 주체로 작용을 해서 식을 만들지만 남아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기억 덩어리, 즉 안식이 남아있어야 그 안식이 과거로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 4화합 촉이 현재와 과거의 만남. 그래서 거기 보면 이어지는 걸로 만호의 이중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호는 감각 기능, 주관이기도 하지만 식이기도 하는 거라. 그 부분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왜 안 오세요? 오늘 제가 잘 안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러셔요? 네. 그럼 괜히 또 들러봤잖아요. 그래요. 그럼 뭐 일단 그럼 질문 답변 된 거죠? 네. 뭐 다른 분도 질문하실 건 없습니까? 일단 마치고 그냥 편히 말씀 나눌까요? 네.